이건 그냥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해서 뭐해?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아무 뭐 의미도 없는 거 뭐. 일가 중단 이후 협력국 이거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이제 휴전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립국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공동경비구역 JSA 거기서 이영애 씨가 이제 그 입양간 뭐 스위스 여자로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립국 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위스가 저기 DMZ 관리하는 거에서 중립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와서 DMZ 정보를 지소미아가 해서 스위스 뭐 이렇다 아니 그냥 DMZ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 걸 스위스한테 뭐 걔네만 알고 우리는 모르는 그런 게 뭐가 있어. 글쎄,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지소미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본과 중단 이후 협력 네, 참. 이게 이런 식의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적인 의미로는 미국하고 동일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주일 미군이 어떻게 보면 해외 주둔 미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독립국이 아니고 그냥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의 준주라고 봐야죠. 네.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 미국의 예속된 정도는 일본이 훨씬 강하다고 봐야죠. 우리보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오키나와를 딱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거의 이제 그 일본 자위대라는 거는 거의 이제 미군의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자꾸만 일본이 미국과 분리된 별개의 나라다라고 뭐 별개 나라는 맞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군사적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게 네.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취약한지 몰랐어요, 교수님. 너무 개념이 없죠. 개념 모방학들. 예.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없어. 이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꾸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 링크를 한다는 거거든요. 실시간 링크를 해서 그러니까 해상 작전을 할 때 한국 구축함이 데이터를 바로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공유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서는 이게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레이더를 먼저 잡으면 그러면 저쪽에서 미사일 날아간다 하는 거 얘기해주면 저쪽에서 바로 실시간 링크를 하느냐 마느냐가 최후 버전인 건데 그 전 단계로 이제 해놓고서는 그거 하라니까 싫어가지고 이제 종이봉투 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도 우리도 진짜 하기 싫었던 거죠. 미국이 하라니까 한 거지만.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미워해갖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건 아니다고 봐요. 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해서 네.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여러분 네. 북한은 해군이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네. 한미일이 그 해상에서 적을 상대로 한다면 중국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빠지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더 그런 건 이런 지금 미국이 뭐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라 뭐 이런 거 니네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그 국정원도 그렇고 외교안보 라인도 그렇고 뭐 임종석 실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미국한테 보내는 게 우리 버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까지 보냐면 이들에게 모델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심각한 얘기인데 강화했을 때요. 네. 여러분 그 모델이 뭐였었을 것 같으세요? 그 모델 그들이 왜 미 문화원 방황하고 그러는 거 뭐가 모델이었냐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델이에요.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네. 이게 모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 문화원 이거는 언제 일이죠? 이게 79년, 78년 혁명 이후인가요? 네. 혁명 때 벌어진 혁명 때? 네. 이거로 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왜 이란이 모델이냐면 미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넘어간 경우가 이란 하나예요. 그렇죠. 이란 하나예요. 이란 하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북한한테 그러니까 북한 그 주사파들한테 지령을 내린 게 이거라고요. 차상성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보고 이제 뭐 이제 79년 11월부터 81년 1월까지 미국인 50여 명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사건이다. 미국에서는 이란 인질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로 미국하고 이란은 완전히 갈라선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도 이제 그 미사일 그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팔레비 독점 안정 지원은 이란 민중의 반미 감정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메이니 이슬람공화국 수립되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중심으로 한 반미 성동이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니네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옥새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 대사관적 기습키 신고 반미하기, 그렇죠. 나이키 신기 반미하기, 나이키 신고 담장 넘어가기, 폭력 진압, 인권 침해 이걸 어린 애들이죠. 여러분,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거의 사이비 종교나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이비 종교죠, 일종의. 예. 이 모델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워요. 저랬던 청년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잡고 있고 중국하고 상당한 관계의 비즈니스를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쫓기고 있는 와중에 옥새를 다짐하는 외교안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이제 들어갔죠. 예. 강제징용. 예. 일본 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직시하고,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래서 반미를 하는 거죠. 이게 반일이 아니라 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일은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네. 집권 여당이. 네. 예. 이 반일은 그냥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참 이 지금 강제징용도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일본은 중간에 협상 과정에서 개인 배상하려고 그 개별 배상을 하겠다, 공동 조사하자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박정희 이제 새로 생긴 정권이 그거는 우리 국내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정부에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할 말이 많은 그런 협정인데, 네. 예, 저는 이거 좀 보면 좀 약간 창피한 생각도 가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건데, 이게 참 이게 선동이 무서운 겁니다. 차상성님,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얘기하다가 미키 춘식님 이걸 그렇고, 저는 이게 네. 어쩌려고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려고들. 네.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막 힘이 세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북한은 버틸 수 있어요. 왜?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근근히 버텨요, 북한은.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석유가 없으면 바로 그냥 끝장나고 그냥 간단히 무너질 수 있다고. 이게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어떤 제재를 당하면은 금방 이게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소득 수준이나 국력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생존이란 측면에서는 더 약해졌다, 과거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자기 바다라고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 화물이 끊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국이 여기다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기타 등등 해서 여기 철통방어해서 남중국해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중국이 선언을 해버리면 2025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여기 미국하고 협조해서 이제 군사 작전 하고 싶겠죠. 여기 벵골만에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석유죠. 이게 누가 도배를 하네. 예. 도배를 하면은 차단이지. 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 벵골만에서 여기 일본 해군이 이거 미국도 안 나서요. 일본 해군이 여기서 중국 화물 끊어버리면 남중국해 통행을 막아버리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네. 일본 화물을 그러면 일본은 벵골만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1대1로 해서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지금 미국이 인도가 지금 너희만 쪽수 맞냐 우리도 쪽수 만나죠. 지금 육박전을 하고 있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인도가 지금 육박전 하면서 중국이 이쪽으로 이렇게 중국이 가서 석유를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중국이 바다로 안 나오고 버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인도가 중국에 1대1로 하고 지상 루트를 막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인도, 일본, 미국 기타 등등 막으면 여기 어떻게 해서 뭐 미사일 기지에서 여기 미국 항공모함이나 기타 등등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들 그거를 계속 용납을 하나?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네 어디를 쓰냐? 너희 어느 나라를 상대로 지금 동맹이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그 채널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네. 우리나라 있잖아요. 일본 섬 사이사이를 통과 안 하고는 바다 못 나갑니다. 그 지금 우리 지도 강조를 하면 돼요. 예 보면 이게 대만하고 일본 사이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섬인데 전부 일본 섬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다 여기. 예. 다 일본 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본이 막으면은 우리 뭐 태평양 못 나가요. 네. 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다 일본 섬이에요. 일본 섬이에요. 대만 바로 옆에도 일본 섬이에요. 요거까지 일본 섬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뺑 눌러서 2,000개나. 그러니까 여기 나고시, 나하시 저기가 오키나와거든요. 네. 예. 이게 오키나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에다 미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밀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완전히 갇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뭘 알고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우리는 예. 지금 위로 그럼 또 거기도 별로 나갈 데가 없어요. 되게 좁아요. 예. 열차로 운반해봐야 얼마 안 돼요. 네. 그리고 배로 하는 거 상대가 안 되지. 네. 오늘 버퍼가 많이 심한 거 같네요. 그런 말이네요. 예. 문퍼링, 좋은 말이다. 문퍼링. 예. 이게 오늘 얘네들이 방송을 못하게 하네. 네.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F-35 우리가 한국 해군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런 거 네. 경항모 이거 여기 이 F-35 경항모 우리나라 나오나 모르겠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F-35 탑재 경항모 내년 착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육상기지 파괴된 받아서 반경 적진에 쏘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경항공모함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왜 하겠어요? 중국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하고 붙어 먹는다 내지 미국한테 삐딱선을 긋다 그러면 이렇게 참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좀 외교안보적으로 좀 암울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작년부터 그 방통위원장, 네. 검찰총장, 그 다음에 감사원장까지 지네가 임명한 사람들 이렇게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이 정부가 도대체 뭐냐고. 그게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해보면은
비록 나를 임명했지만 이 정권의 수뇌부가 얼마나 허접하고 잘못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특히 이제 엘리트들은. 예. 그치. 예. 그리고 그걸 갈아치우면 후임자는 대개는 아주 허접한 사람이 되는 거죠.